언제 일어났냐? 바로 매월 초 간에 일어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촬영입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요. 10만 8천 달러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9만 1천 달러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산타 랠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연초까지 조정이 계속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상승장에서의 조정을 대비한 전략들과 사이클의 지금 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다음에 1월에 항상 조정이 왔었는데요. 지난 2차 사이클과 3차 사이클이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FOMC 때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조정이 약간 일찍 왔다. 한 반박자 정도 일찍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바로 조정이 한 타이밍 빨리 왔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1월 조정이 항상 2주간의 음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3주차의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조정이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신고가 달성 이후에 2주 동안 음봉을 형성했다가 3주차의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월에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6개월 동안 매월 초에 약세가 나타났어요. 7월부터 12월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일어났냐? 바로 매월 초 첫 번째 주에 있는 고용주간에 일어났습니다. 고용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되는 이 고용주간에, 특히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을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그 고용 주간에 보통 리스크 오프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매달 작년 7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고용 주간이 1월 첫 주가 신년 주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밀려서 이번 주가 됐죠. 그래서 1월 10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리스크 오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확인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만 고용보고서에서 갑자기 실업률이 올랐다, 또는 고용이 또 반대로 너무 강하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만 시장이 1월에 추가적인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시장 기대치와 고용보고서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저는 상승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막상 조정폭 비교해봤을 때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약하지 않았고요. 전체 시가총액 내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가리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이 조정 전체 구간으로 보면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알트가 더 강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난 사이클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던 현상이에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전고점 돌파는 11월 초라고 하면은 그 돌파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이 이번에 나타난 12월 조정이죠. 이 12월 조정과 함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전환기 코앞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면 그때 다시 매수하려는 전략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거를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만 있다면 그게 맞겠지만, 그런 전략은 대부분 아마추어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맞추기가 어렵고요. 결정적으로 한 번만 실패하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트코인을 잠깐 팔았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버려. 그럼 다시 아마추어 투자자는 특히 판 가격보다 비싸지면 못 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있을 엄청난 상승을 다 놓쳐버려요. 그럼 잠깐 팔았다 샀다 몇 번 해서 몇 번 맞춰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1년, 2년으로 보면은 그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결국 그렇게 투자하는 투자자는 계속해서 그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효과가 누적이 되었을 때 나중에 보면은 샀다 팔았다 한 투자자가 시장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그 투자의 그 타임라인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맞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를 한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3년간의 상승장을 거치는데요. 1년 차에 대략 150% 정도 올랐고 2년 차에 1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년 차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 비트코인 사이클은 항상 3년 차가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어요. 1차 사이클과 2차 사이클이 그랬죠. 반대로 2년 차가 강했던 3차 사이클은 3년 차가 조금 별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2년 차가 약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3년차가 가장 강한 포물선 상승을 나타내는 이 3년차 사이클에 이제 막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사이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패턴을 형성했던 2차 사이클과 현재까지 바닥에서부터 상승률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현재 타이밍에 위치해 있고, 이제 이 사이클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상승 3년차를 이제부터 앞두고 있는 굉장히 기대되는 설레는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부터 시작된 조정과 현재 비트코인 분위기 등 시장 상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조급한 마음도 생기기 쉬운데요. 늘 강조드리지만 사이클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이클의 마지막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이 시작되는 해이니까요. 이 중요한 한 해를 충분히 즐기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